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서울에 청계 한번 불러오지. 알겠습니다.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청계.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금방 네. 끝나죠, 그거는 서울은. 전체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둘 드러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진실, 장님무사와 주술사에게 노란한 국힘들 또한 이제는 우병우 게이트를 시작으로 완전히 터져버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과 너무도 닮았다며 그때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 이제는 먼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김기현, 나경원, 오세훈 등 국힘 소속의 중진들까지 대통령실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이 직접 결자해제하라고 나서며 국힘이 완전히 분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태를 취재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주요 언론이 질타합니다. 야당은 줄곧 비판했고 이제 여당 대표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은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버티면 민심도 지칠 테고 시간은 결국 지나간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허비하면서 탕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내일과 한국 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결정적 녹취록이 또다시 터져버렸습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건희가 궁금해한다며 서울시장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가 명 씨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습니다. 한겨레가 29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명 씨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2022년 5월 30일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오전 11시 51분께 이뤄진 이 통화에서 명 씨는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 번 1000개 여론조사를 돌려보세요. 정당하고 후보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그것 좀 돌려줘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날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틀 전으로 명태균 씨가 지시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미공표 조사였습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건희가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궁금해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돌려 김건희에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는 진행되었고 보고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게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는?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완전 세게네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명태균 한 명에게 완벽히 노란한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을 뒤흔든 용산 스캔들에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당선 자체가 무효였다는 증언뿐 아니라 결정적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든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조작으로 드러나며 이제는 국힘 내부에서도 명태균,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홍준표 후보보다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 녹음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어 의혹만 무성했던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이 이번에 처음으로 증거로 입증된 것입니다. 명태균 씨는 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 않고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홍준표 후보보다 3%포인트 앞서게 하는 등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실이 명 씨와의 접촉 사실을 인정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제안을 청와대가 받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발작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여당 측에서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한이 제한적인 특별감찰관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치적 파장과 효과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특별감찰관이 가져온 정치적 후폭풍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했고 이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자기만의 가상현실에 살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심지어는 집권당의 당대표하고도 대화를 안 하잖아요. 대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1% 돼도 대통령은 태도를 안 바꿀 겁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기괴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논리의 규칙을 적용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 생에 이런 대통령을 만날이라고는 전 별로 상상 못 해봤는데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야죠. 특별감찰관은 평시에도 100명이 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참모들을 감찰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건희 의혹이 불거진 전시 상태로 임명되자마자 김건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위 대상자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통상의 감찰과는 달리 김건희에 대한 감찰은 착수와 진행 전 과정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로 불렀다. 용산에서 출석을 거부했다. 이러한 보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언론을 도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역대급 지지율 하락으로 탄핵의 시계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한동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길을 찾는 제안일 뿐 특검만이 답이라며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특검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습니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선 조작부터 대선 여론 조작, 불법 조사의 대가로 이뤄진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자연인 명태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나 감경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 수준의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역사적 사례를 보면요, 조조가 순흑에게 빈 도시락을 보낸 삼국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삼국지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조조의 최고의 책사가 순흑이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순흑이 조조를 보좌를 해왔는데 천하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조가 빈 찬압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빈 도시락이죠. 텅 빈 그릇을 보내면서 순흑과 절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빈 도시락 받은 거 아니에요? 조조가 순흑에게 나의 최고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최고의 장자방이 명태균 씨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에게 빈 찬압, 빈 도시락을 보내고 있는데 명태균 씨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지켜보면 미국의 대선의 최고 전략가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중도 강화론을 외쳤던 딕 모리스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죠. 하나의 큰 선거 전략이 중도 강화론이었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 공화당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면은 칼 로브를 얘기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핵심 지지층 강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딕 모리스는 나중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또 지지하고 자기의 정책 일관성을 벗어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거고
칼로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랄한 선거 네거티브, 비열한 정치, 교활한 정치를 보치면서 선거에서 아주 상당한 네거티브 정치의 대명사로 꼽혔는데 스캔들에 얽히면서 이 칼로브도 조지 W. 부시 정권에 의해서 빈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워싱턴을 떠나게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순욱과 칼로브는 양지에서 최고의 전략적 모색을 했던 책략가였다고 하면은 명태균 씨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더욱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지금 빈 도시락을 명태균에게 보냈습니다. 책임을 나눌 것도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명태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발 혁명을 위해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